네, 안녕하세요. 원투CM의 신성원입니다.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 자격이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해서 4번 정도 MWC를 참여를 했고 또 사업에 이어진 히스토리들, 그다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 보다 좀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도장 찍는 그런 기술을 갖고 약간 특이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나면 모바일과 오프라인과 결합된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서비스를 예를 오프라인에 있는 별도의 시스템 인프라, 즉 예를 들면 POS 시스템이나 이런 것과 연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의 아이디를 하나의 도장 같은 심볼라이즈된 그런 기구에 담아서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고객의 폰과 클라우드에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그런 새로운 좀 기술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립된 지 정확하게 한 6년 조금 안 된 회사인데요. 어쨌든 지금 한 22개국 정도 해당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해외 쪽으로 많이 확대한 이유는 파트너십을 매개로 해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기술 체계를 이제 해외의 서비스 기업에 전달하고 그럼 해외의 각 서비스 기업들은 저희 기술 체계를 활용해서 크리에이티브한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스탬프 유닛 개수로 보면 제가 어제부로 찾아보니까 59만 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59만 개의 해외 매장에서 전체 저희 기술을 좀과 결합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간단하게 좀 파트너십이라 해가지고 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여기 안에 다 담지는 못했고, 크고 작은 파트너들 해서 한 59개사 정도가 해외 파트너들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NEC 최대의 IT 기업이죠. 그 다음에 T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넘버원 포인트 컴퍼니죠. 우측에 있는 기프티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이 모바일 프리페이드 쿠폰의 넘버원 컴퍼니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은 저희가 알리페이 앱과 직접 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또는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위챗 플랫폼 등을 통해서 진행되죠. 싱가포르의 기업입니다. NTUC라는 회사는 이제 국영 기업으로 로열티 마케팅을 전담하는 회사고요. SMS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최대 IT 회사,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네이비지브라는 비자 마스터의 파트너이자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 이렇게 다양한 그런 회사들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이뤄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그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업들이 해당 자신들 모델의 서비스를 전개함에 있어서의 사업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일종의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MWC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어쨌든 2013년도에 설립돼서 14년도부터 사업을 했고 해외 사업을 15년도 말에 NEC하고 처음 계약을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해외 사업을 시작한 원년이 한 15년, 그리고 16년부터 MWC에 참여했으니까 사실 MWC 참여 히스토리와 저희 회사의 해외 마케팅에 대한 히스토리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참여할 때는 경기착취혁신센터와 KT의 지원으로 통신사 안에 8개 기업의 스탠딩 부스를 통해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직원 1명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죠. 처음에 되게 작은 규모로 참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도 물론 저희가 저희 기술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설명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글로벌 모바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또는 이 MWC의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런 식의 파트너십과 이런 식의 네트워킹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저희가 해외 법인, 싱가포르 법인에 SK텔레콤이 970만 불 정도를 투자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그래서 SK텔레콤 좀 예산으로 저희가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K텔레콤 스마트 스탬프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독 부스를 차려서 나갔습니다.
그때는 SK텔레콤이라는 아이덴티티보다 이 스마트 스탬프 솔루션이라는 또 아이덴티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시는 바대로 디자인을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나름 만들었어요. 되게 이 당시 되게 예쁘게 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IT 기업 같지 않고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파격적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단독 부스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 원투CM 이름을 이제 내걸고 본격적인 단독 부스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지금 저희 비즈니스하고 있는 호주의 업터스라는 통신사와 이제 그 당시 계약까지 체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코트라가 제공해 주시는 한국관을 통해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경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큐베이팅 방식에 참여도 해봤고요. 또 대기업과 코워킹에서 진행도 해봤고, 또 저희 회사 단독 부스도 운영해봤고, 또 코트라와 진행하는 공동 부스도 운영해봤고, 이렇게 운영을 봤는데 일단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탠딩 부스 형태로 진행했을 때는 실제 비즈니스가 막 일어난다기보다는 전체 글로벌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독 부스를 SK텔레콤과 단독 이렇게 각각 운영하면서 실제 저희가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년도에 있었던 시행착오나 미진한 점들을 보강해서 다음 년도에 어떤 준비 이런 거에 반영하고 지금 진행하던 어떤 전시회의 기본적인 포매팅들이 2018년, 17년, 18년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코트라 공동관으로 진행을 좀 했는데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은 코트라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또 중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퍼실리테이팅을 해주셔서 저희 비즈니스하고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또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관에 소재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로 인하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 솔루션이 좀 뎁스 있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일날 이제 우연하게 자리에 잡힌 분들은 좀 힘들었고 제가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 쇼 자체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많은 커뮤니케이션 되는 잠재적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들과 MWC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전 미팅을 어레인지하고 좀 뎁스 있는 미팅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트라를 통해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새로운 잠재적인 파트너들에 대한 영향가도 좀 흡수하고 또 저희가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기존에 커뮤니케이션 하던 그 파트너들과 좀 뎁스 있는 미팅도 진행하고 이런 두 가지를 굉장히 병행한 금년에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한 59개사 정도의 파트너십을 해외에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약 한 3분의 1은 어떤 식으로든 MWC와 관계돼서 파트너십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앞서서 많은 연사분들이 MWC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2016년, 17년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임팩트 이게 너무 강해서 관련되는 산업들이 막 굉장히 혼동도 많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고요. 작년 금년도부터는 이게 좀 안정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5G나 AI 쪽에 특수 주제들이 애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우수한 업체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네이비지브라. 이 회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사라고 얘기하죠. 어콰이어. 그래서 지금 저희 이런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중심적으로 서비스된 매장이 한 2,000여 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각광받고 있고 제가 출장을 가면 UC 버클리 앞에 있는 데를 많이 가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대만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만은 지금 스타벅스 전 매장, 세븐일레븐 전 매장 등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건 네슬레의 사례입니다. 네슬레 네스프레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모션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캡슐 커피를 리사이클링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스탬프를 부여해 줘서 프로모션 하는 쪽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로 말레이시아의 이제 오토메이스타라는 회사는 시푸드 레스토랑이나 이런 때 저희 스탬프를 매개로 한 포인트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의 이제 T포인트를 운영하는
그 CCCMK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해서 월렛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외에도 뭐 많은 파트너들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MWC를 통해서 저희도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됐고요. 저희도 이렇게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MWC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해의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의 방향이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년도 말부터 쇼를 준비하기 위한 솔루션도 정비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팔리시 이런 것들도 새로 정립하고요. MWC에 다녀와서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그의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기에 제가 사전에 조금 봤을 때 저희 같은 모바일을 중심적으로 한 회사들이 최근 동향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까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긍정적인 동의는 역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이제 저희 회사에도 본사에 55명, 그다음에 해외 법인에도 일부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본사의 직원들이 전 세계 비즈니스를 다 커버하거든요. 예. 제가 작년도에 이제 홍콩에서 AWS하고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AWS 다 영업사원이다. 물론 이렇게 한 그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의 도래는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인프라가 좀 표준화됐습니다. 옛날에는 뭘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5G다 이런 주제는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서비스 될 수 있는 인프라들은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론이나 내용들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모바일 생태계에서 사업자상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코의 역할, 인프라 사업자의 역할, 플랫폼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서 내가 비즈니스 하려면 누구와 제휴해야 되느냐, 또 어디와 경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업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동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좀 도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산 단말기 이런 회사들이 막 피칭을 하면서 이 단말기와 OS 환경들이 되게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 많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IoT나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오면 연관되는 산업들에 더 보다 많은 기회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2016년도만 해도 대표적인 BM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유경제. 공유경제에 관한 BM이 막 쏟아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혁신적인 BM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임팩트, 1차 임팩트는 끝났다는 거죠. 예. 그런 비즈니스들이 좀 더 고도화되고 또 결합되고 합종연행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혁신적인 BM들이 막 대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각자의 포지셔닝에 맞는 그런 어떤 자리매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이 시간을 제가 그래도 좀 보람 있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WC를 가지고 그해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판도를 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과정을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봅니다. 일단 MWC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사전 준비 단계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 실제 그 짧은 4, 5일간의 실제 전시회. 이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의 후속적인 팔로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는 역시 기술적인 요소, 사업적인 요소, 조직적인 요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요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표준화된 자료와 데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어떤 기술 구조에 대한 아주 심플한 설명, 그다음에 기술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강력 임팩트 있는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도장 찍는 사업을 하니까 저희 데모 페이지를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와중에 제가 이메일로 URL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상대편의 폰에서 열죠. 그럼 상대편의 폰에서 제가 도장 찍어서 시연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서비스라도 시연의 어떤 임팩트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재반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2번째는 이제 사업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적인 요소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글로벌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한국 사업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수한 사례를 국내 또는 뭐 일본 이런 쪽 인근기과에서 만들어서 그 BM들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뭐 멀티미디어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실제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은 각 기업들의 담당자들의 인터뷰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적 절차들이 있겠죠. 뭐 NDA를 체결한다든가 컨트랙을 맺는다든가 그 이외에도 뭐 어떤 시큐리티와 관련되는 별도의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간 네트워킹들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여기 코트로하고도 좋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창조여신센터 보육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관들 뭐 이런 것들도 갑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유럽 출장을 가면 코트라 공간은 늘 인사하러 가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저희랑 비즈니스가 있든 없든. 그래서 계신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만나 뵙고 이렇게 많이 하죠. 다음은 이제 조직적인 요소입니다. 역시 해외 사업하려면 역시 해외 사업 전문 인력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제 그 조직들과 또 기술 부서 또는 타 부서, 마케팅 부서 이런 쪽에 팀 간의 팀워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사업 저희 그 팀이 하나 있는데 국적이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이. 그 중에 뭐 한국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중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제 크게 보면 뭐 동남아시아 또는 미주, 영미권, 기타 이런 정도 중심으로 해서 뭐 국내 인력이 됐던 아니면 아예 해외 인력이 됐던 이런 팀들을 좀 조직적으로 구성하여서 팀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 현지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조인트 벤처나 자회사가 6개예요. 근데 그 6개 법인의 해외 법인의 총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12명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제반 기술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다 커버리지를 하고요. 현지 지역은 현지 아이덴티티를 운영하거나 현지 비즈니스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들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좀 비용 효율적인 면도 추구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이렇게 분할돼 있어서 발생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여러 가지 애로점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인프라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국내 조직들이 연장선상에서 해외법인 비즈니스를 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다음은 전시회 단계인데요. 전시회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스케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팅을 하기 전에 상대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라든가 사후 관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 존중 또는 예를 들면 같은 기간 내에도 필요하다면 2번, 3번 미팅을 진행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후 관계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나 후속적인 팔로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 결정적 한방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비즈니스를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실제 이제 출장을 가서 대면을 대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책임자와 책임자끼리의 어떤 커밋하는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는 게 뭐 우리 해외에서도 브랜드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삼성전자나 또는 우리 뭐 K-팝 스타들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크레디빌리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자 플레이하는 그 기업들도 자기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진출할 기업들, 또 그 다음에 진출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자기가 먼저 담보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사업 처음 할 때 한국 기업들 이렇게 몇 번 문 두들기다가 금방 가고 없어지고 이런 회사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다음 달에 법인 설립했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에 있어서의 신뢰성은 단일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연합해야 되는 모든 한국의 기업들의 어떤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